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현수쌤입니다. 자, 오늘 기말고사 풀이 저번 시간에 하던 거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문제만 하면 돼요. 자, 먼저 15번입니다. 예상을 띄워놓고 상 문제 중에 15번이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답률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비슷한 형태의 얘기를 선생님이 수업 중에 계속 던졌기 때문인데요. 일단 15번을 같이 풀어보면서 그런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식 fx, y와 gx, y에 대하여 방정식 fx, y는 0과 gx, y는 0을 만족하는 점 x, y는 좌표 표면에 나타내면 그래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정식을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음 보기에 방정식들이 나타내는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가나다라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먼저 fx, y는 0과 gx, y는 0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배웠었죠? x축하고 중요한 지점이 마이너스 1 그리고 1일 때의 함수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1, 어디를 지나나요? 네, 마이너스 1, 2를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 어디 지나죠? 네, 1, 역시 2를 지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는 상수 함수 하나의 y 값이 항상 2인 그런 점들이 있겠고요. 자, x가 1보다 클 때는 역시 기울기가 2고 1,2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그래프가 fx, y는 0입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가나다라가 만드는 도형을 보기 위해서 이 fx, y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보면 뭐와 연결돼 있어요? 네, 가와 나와 이 도형이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 도형을 한번 보면 가 도형은 fx, y 플러스 2는 0이죠. 그리고 이 도형은 도형의 방정식 fx, y는 0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y 자리에 y 플러스 2가 대입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도 한번 살펴보니까 나 f x, 8 마이너스 y는 0.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실 그래프를 그릴 때 뭐 대칭 이동을 하고 평행 이동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같이 했던 것 중에 이거 y는 4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y 자리에 8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하더라. 이거 기억나나요?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fx, y를 어떻게 x축 대칭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fx, 마이너스 y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y 자리에 y 마이너스 8을 대입을 한다면 8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계산되면 그러면 y x축 대칭하고 y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 해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원래 fx, y는 0이라는 도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가나의 두 개의 도형의 방정식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먼저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1,0으로 가겠죠. 1,2가 1,0으로 가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여기 직선의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제 이동될 거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중요 지점을 먼저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0, 1,0 기울기가 2가 되겠고요. 적당히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봤을 때
끝나는 지점을 알 수 있는 게 x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2, 어디 지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 1 더하기 3이니까 4를 지나죠.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사실 대칭적인 모양이니까 y축 대칭 모양이죠. 2, 4도 지날 겁니다. 그러면 이거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한 그래프는 네, 마이너스 2, 2를 지나고 여기는 2, 2를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얘가 f x, y 플러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게. y는 4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볼 건데 우리가 주어진 그래프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자, y가 4인 지점이 우리가 방금 점을 구하면서 여기가 이제 y는 4죠. 그럼 여기 y는 4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중점이 y 값이 네,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아니면 여기서 떨어진 거리를 생각해도 돼요. 떨어진 거리가 2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 4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6이 되겠고 여기는 1, 6이 되는 거. 네, 이해되나요? 네,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만나는 점은 뭐 역시 마이너스 2,4, 2,4가 되겠죠. 그럼 이걸 이제 그래프에 또 나타내 보면 여기 마이너스 2,4 여기 2,4가 되겠고 그래프의 모양은 우리가 봤던 모양이죠.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겠습니다. 즉 얘가 f x, 8 y는 0이 되겠죠. 자 이제 다와 라만 남았는데 다를 보니까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다를 보니까 gx, y는 0과 관련이 있겠다. 그러면 역시 gx, y는 0을 한번 그려보면 얘는 y는 절대값 x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원점이라고 하면 네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x값이 제한이 없긴 하지만 뭐 살펴보면 뭐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노란색으로 할게요. 다에서 보니까 g에 y-3, x-1은 0이죠. 그럼 이거는 gx, y에서 넘어올 때 일단 x, y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는 x 대칭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gy, x는 0이 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자 y 자리에 y-3이 대입되어 있고 x 자리에 x-1이 대입되어 있죠. 그러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 과정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이게 y축이고요. y는 x는 정확하게 뭐랑 일치할 거냐면 얘랑 일치할 겁니다. 이 x가 0보다 클 때 gx, y랑. 그럼 이 부분을 y는 x에 대해서 gx, y를 대칭한다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이 0,0이라는 점이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0,0이라는 점이 네 1,3으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1,3의 위치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x값이 1일 때고 2,4와 2,2를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1,3 y값은 이 4와 2의 중간 지점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래프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점이 만나게 되는데요. 왜냐면 원래 이제 기울기가 1인 도형을 이제 x축으로 뭐 y축으로 평행 이동하고 뭐 대칭 이동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여기 길이 1이면 여기 길이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이니까. 역시 여기 길이 1이면 여기 길이 1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네
여기 2,4와 2,2가 우리가 이동한 이 도형이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 도형이 g, y-3, x-1은 0이 나타내는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라를 보면 라는 x는 마이너스2죠. x-2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선이죠. x는 -2. 자, 그러면 봤을 때 가나다라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은 이 부분이고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넓이 구할 때 이렇게 쪼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쪼개면 보세요. 여기 위에 도형과 여기 밑에 도형은 서로 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넓이 하나만 구하면 되고 요 도형은 이 직사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다리꼴 넓이부터 구해볼게요. 흰색으로 자, 사다리꼴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이런 직사각형 넓이에서 빼기 이런 삼각형의 넓이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바로 구할 수 있겠어요. 한번 길이 한번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죠? 네, 4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높이를 한번 적어해 볼까? 높이는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한번 더하겠죠.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죠. 더하기 직사각형 넓이 보면 한 변의 길이 4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한번 보니까 마이너스 2,2에서 2,4까지 거리 2죠. 네, 그러면 2 곱하기 4고요. 빼기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삼각형 역시 밑변은 2니까 높이만 잘 파악하면 되는데 높이는 1이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이거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계산될 것 같아요. 이거 2 없어지고 6이니까 12 더하기 8 빼기 1 그러면 19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9, 1번입니다. 자, 그럼 살펴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 절대값 그래프 수업 때 했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y는 4에 대한 대칭 이것도 정리를 해줬습니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 비슷한 형태의 문제, 방정식을 주고 그 방정식과 관련된 평행 이동된 또는 대칭 이동된 그 도형의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복습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 다음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m이라고 하자. fm4 또는 fm이 0을 만족하는 정수 m의 개수는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는 m의 x-3으로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와 y는 m의 x-3의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결국 실근의 개수 fm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게 관건이냐면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그 만나는 상황을 파악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거나 또는 0개가 되는 경우 그때 만족하는 정수 m의 값을 찾으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기고 이 만나는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리고 뭐 꼭지점 뭐 굳이 명시를 하자면 0,4가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y는 m의 x-3 이 그래프는요. 기울기가 m이고 3,0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콤마 여기 좀 잡을까요? 네, 이 점을 지나면서 뭐 어떻게 가든 일단 기울기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어떻게 가든 일단 교점의 개수가 0기가 되거나 또는 4기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먼저 4기가 되는 경우를 체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4개가 되는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지난다면 네, 교점이 4개가 되죠.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파악을 했을 때 이 접하는 지점을 파악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3,0을 지나면서 네, 이렇게 만약에 접하는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경우는 하나, 둘, 이렇게 연장선이 연장이 돼서 3개의 점까지 만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 이것보다 길기가 조금이라도 더 어떻다면 길기가 더 이런 경우 이제 음수니까 크다면 하나, 둘, 셋, 4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길기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 0이 되었을 때는 2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럼 0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하나, 둘, 셋, 4개의 점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fm이 4가 되려면 두 가지 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그래프와 이 직선이 접할 때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어떤 그래프예요? 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죠. 얘와 이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와 y는 m의 x-3이 접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는 mx-3m이고요. 접하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으로. 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런 경우 t가 0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m의 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는 0이다. m 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16은 0이다. m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분의 짝수 공식을 쓰는 거예요. 짝수 공식. 36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2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20이죠. 그럼 봤을 때 선생님 왜 m의 값이 두 개가 나오죠? 우리가 그림상에는 하나만 나온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살펴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는 이렇게 이 점선 부분이 사실 표현이 되지 않은 거죠. 이 점선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3,0을 지나면서 접하는 지점이 여기도 있겠지만 이 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지점이 이렇게 돼서 이 쭉 내려갔을 때 얘와 접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값을 생각했을 때 이 기울기 값보다 더 어떻다고 볼 수 있어요? 더 가파르니까 더 작다고 볼 수 있겠죠. 음수 값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채택해야 될 값은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20 더 큰 값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할 때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20이더라. 그럼 m의 값의 범위는 m이 마이너스 6 플러스 20보다는 더 어떻게 돼야 해요? 루트 20보다는 더 크고 0보다는 작을 때 4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fm이 0일 때를 한번 살펴볼 건데 만나는 점이 없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없을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 지나는 경우면 없죠. 그러면 선생님 이런 친구도 있을까요? 그러면 기울기가 일단 양수만 되면 0에서 기울기가 양수만 되면 무조건 만나는 점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네. 이 부분과 얘가 만나는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언제 만나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접한 지점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죠. 이 부분은 이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와 어디와 접하는지죠? y는 m의 x 마이너스 3이 역시 접할 때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mx 마이너스 3m이고요. 이거 계산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3m 마이너스 4는 0이죠. 흰색으로 적을게요. 그러면 d가 0일 때니까 m제곱 마이너스 4에 3m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16은 0이 돼서 m을 한번 구해보니까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값이 두 개나 나왔어요. 6 플러스 루트 20과 6 마이너스 루트 20. 둘 다 이제 양수 값이긴 한데 뭘 채택하면 좋을까요? 역시 이제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는 이 부분도 포함돼서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 3,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데 접한다면 이렇게 이 아래쪽 우리가 지워진 부분에서 접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올라가서 접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접하는 지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오고 이렇게 접할 때 기울기는 이 위에서 접할 때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보다 기울기가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채택해야 될 거는 기울기가 더 큰 값을 채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6 플러스 루트 20일 때 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만나는 점이 한 개가 되는 거고 이것보다 기울기가 더 작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지난다면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m의 값의 범위는 일단 0보다는 크되 6 플러스 루트 20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경우 m을 한번 구해보면 루트 20이 4점 얼마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점 얼마가 될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되고요. 역시 6에서 4점 얼마죠? 10점 x니까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개수를 살펴봤을 때 여기 10개 그리고 여기 1개이기 때문에 총 11개가 답이 되겠죠. 답은 뭐 이렇게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발전해서 이 FM을 전부 M의 범위에 따라서 전부 구해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FM은요 일단 기울기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할게요. 기울기가 굉장히 작다면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기울기가 굉장히 작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한 개의 점에서 만날 거냐면 접할 때까지죠. 그래서 이 접할 때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그 접할 때의 값은 m의 값, 이 접할 때 이 m의 값 구해놨잖아요. 어디였어요? 네.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20이었죠. 그래서 m의 값이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20보다는 m의 값이 더 작다면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네. 한 개,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된다. 만약에 m의 값이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20이었다면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됐죠.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갔을 때 우리가 방금 구했던 거죠. 4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죠. m의 값이 0보다 작고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20보다는 클 때는 4개의 점에서 만나다가 m이 0일 때는 2개의 점에서 만나죠. 자, m이 조금만 더 커진다면 만나지 않게 되는데 그 데드라인은 여기 접할 때였죠. 그 접할 때도 구했죠. 6 플러스 루트 20 플러스 루트 20까지는 0개의 점에서 만나고 m이 6 플러스 루트 20이 된다면 한 개의 점에서 만나다가 m이 6 플러스 루트 20보다 더 커진다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는 여러분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얘랑 이렇게 딱 접하는 시점 그 이후로 넘어갔을 때를 생각하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 끝 아닌가요? 봤을 때 올라가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직선을 생각했을 때 접하지 않는다면 한 점에서 이렇게 뚫고 간다면 무조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차함수가 증가하는 이런 폭과 직선이 증가하는 이 폭은 2차와 1차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2차가 항상 역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fn을 모든 m의 값의 범위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렵지만 이 경우는 이제 정답률이 오히려 좀 높은 게 원래 이제 쌤이 제시했던 문제에 크게 바뀌지 않고 약간만 변형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답형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풀이도 다 확인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보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 n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n이 홀수이면 이렇게 평행이동하고요. n이 짝수이면 이렇게 대칭이동합니다. 그때 1, 2, 5가 나왔을 때 원이 이동한 그 최후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A, B, C로 구하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n이 1일 때 볼게. n이 1이면 이제 홀수죠. 홀수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이동하기 전의 도형을 한번 살펴보면 원이잖아요. 원의 경우는 표준형으로 고쳐서 보는 게 훨씬 이동을 파악하기 좋았다.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원래 원의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이 1이 나온다면 이 1,0이 x축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고 또 반지름은 그대로 2가 유지가 되는 그런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을 C1이라 하면 두 번째 원을 C2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n이 2죠. n이 2면 규칙 나에 따라서 y는 2x에 대칭을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경우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3을 어디 y는 2x에 대칭을 하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y는 2x입니다.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 y는 2x죠. 그러면 마이너스 1,3은 이것보다 더 위에 있겠죠. 그때 대칭을 한다면 우리가 선 대칭에서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 쌤이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중점 조건. 두 번째, 수직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 평행이동된 점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중점을 한번 구해보면 이 중점은 2분의 A-1, 2분의 B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y는 2x에 대입을 해서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3은 A-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를 곱해준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 A-B는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수직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원래 이 점을 P라고 할게요. 이거 이동된 점을 P-라고 하면 P',P',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y는 2x와 수직이라는 조건을 쓰겠죠.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만족해야 되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겠죠. 그러면 기울기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a 플러스 1분의 b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마이너스 1을 이 분자에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x자로 곱해서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2의 b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고 이것을 정리하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6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겠죠. 얘가 니은, 얘가 기억을 하면 니은을 2배를 해서 연립을 해주겠습니다. 니은 곱하기 2배를 해주면 2a 더하기 4b는 10이 되겠고요. 그러면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5가 돼서 b의 값이 얼마가 돼요? b의 값은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b가 1이라면 대입을 해주면 a는 3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즉 이동되는 점, 이 p-가 3,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대칭이 돼서 나온 도형은
점은 3,1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역시 2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C2는 x-3의 제곱, C3죠. C3는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가 되겠죠. 세 번째는 더 간단하죠. n이 얼마일 때? 5일 때죠. 그러면 x축으로 5를 대입해주면 얼마큼 이동합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7만큼 평행 이동하죠. 뭐를? 네, 3,1을 평행 이동합니다. 그러면 5,8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5,8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마지막으로 이동된 도형 C4로 할게요. C4는 x-5의 제곱 더하기 y-8의 제곱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6y 플러스 자 25 더하기 64에 4를 빼주면 더하기 85가 되겠죠. 는 0이 되겠어. 자 비교를 해보자면 a 값은 마이너스 10, b의 값은 마이너스 16, c의 값은 8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자 완벽하게 푼 게 되겠죠. 그래서 서답형 3번 같은 문제는 침착하게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하기만 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서답형 4번입니다. 서답형 4번은 여러분이 아마 익숙한 문제가 될 겁니다. 1, 2, 3제에 있던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이 좀 전반적으로 어려워하길래 선생님이 따로 풀이 영상을 찍어서 또 수업 시간에 업로드 해주기도 했었죠. 기억나나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풀어낸 친구들이 없어서 선생님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뭐 거두절미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x에 대한 연립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두 개가 되기 위한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단 a의 범위는 1에서 4 사이다. 그러면 먼저 이 연립 부등식을 풀어봐야겠습니다. 풀어보면 뭐 x로 묶어내면 x 빼기 a 제곱이 돼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 풀어내면 x가 0에서 a 제곱 사이죠. 자, 두 번째 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는 2a 마이너스 3, 2a 플러스 3 해서 각각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 수수대가 되죠. 그래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즉 x가 2a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a 플러스 3보다 크다라는 두 개의 연립부등식의 해가 나옵니다.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x축 0, 여기 a제곱 0. 자, 여기 x축 2a 빼기 3, 여기 2a 더하기 3.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0과 2a-3 중에 뭐가 더 큰지도 모를 뿐더러 a제곱과 2a-3 또는 a제곱과 2a 플러스 3 간의 대수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a의 범위를 나눠줬었죠. 그래서 이게 진짜 키포인트입니다. 일단 A 전제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는 전체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2A 플러스 3 같은 경우는 0보다 크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뭐 비교할 거냐면 0과 2A 플러스 3, 2A 마이너스 3을 비교해 볼게요. 0과 2A 마이너스 3의 차이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값이 0보다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은 A가 2분의 3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기준 0과 2a-3을 구분하기 위해서 a가 2분의 3일 때 기준을 잡아주고 두 번째 a 제곱과 비교를 했을 때 a 제곱과 2a-3 중에 뭐가 더 큰가를 비교하면 빼서 한번 볼게요. 왜냐면 a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이것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큰 것이죠. 왜냐면 a-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a 제곱이 2a 플러스 3보다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 2a-3보다는 그럼 비교할 건데 2a 플러스 3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의 제곱이 2a 플러스 3보다는 크려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면 되고 1, 4 마이너스 0이 붙여주면 a가 3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 경우에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그 외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경우에는 a 제곱이 2a 플러스 3보다는 작은 경우가 성립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포인트는 a가 마이너스 1과 a가 3인 포인트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애초에 역시 대전제가 a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경우니까 이 경우 생각하지 않고 a가 3일 때 먼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나누기를 다음과 같이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가 일단 1보다 크잖아요. a가 1보다 크고 첫 번째 분기점 2분의 3이죠. 2분의 3보다는 작은 경우. 두 번째, a가 2분의 3인 경우. 세 번째, a가 2분의 3보다는 크고 아까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였죠? 3이었죠. 네 번째, a가 3인 경우. 다섯 번째, a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올바르게 풀어내서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는 a가 2분의 3보다 작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만족하냐면 2a 빼기 3이 0보다 작은 것을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일단 첫 번째 0부터 a제곱 0이고 a제곱 여부터 한번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2a 빼기 3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위치가 여기 있겠죠. 여기 2a 빼기 3이고요.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2a 플러스 3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2a 플러스 3은 일단 a가 2분의 3보다 작기 때문에 6보다는 일단 작은 값이에요. 하지만 이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5보다는 큰 값이 되겠습니다. a 값이. 근데 a 제곱의 값을 비교해보면 a 제곱의 값은 일단 1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생각했을 때 2a 플러스 3은 5보다 큰 값이니까 a 제곱보다는 확실히 더 큰 값이다. 그래프를 따질 때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러면 이 두 가지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a의 범위는 a 범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가 2분의 3일 때는 대입을 통해서 간단히 볼 수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따져보자면 자 0에서 a 제곱까지 근데 이 a 제곱의 값이 얼마가 되죠? 네, 4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2a 빼기 3은 0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겠고 2a 플러스 3은 네, 6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니까 역시 이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를 생각하면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는 없다. 자,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a가 2분의 3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부터 이미 2 빼기 3이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3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은 6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3이라는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었는데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a 제곱이 2a 플러스 3보다는 더 작은 값을 만족했었죠. 그래서 이런 범위를 만족하게 될 겁니다.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자 0, a 제곱이고요. a 제곱보다는 2a 플러스 3이 더 크죠? 자, 이렇게 벌어지고 2a 마이너스 3은 0보다는 큰 값이고 6보다는 작은 값입니다. 그런데 a 제곱과 2a 마이너스 3의 대소관계를 봤을 때 2a 마이너스 3이 반드시 a 제곱보다는 어떻게 돼요? 작을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아까 기억나나요? 2a 마이너스 3 a 제곱 빼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돼서 얘가 항상 0보다 컸잖아요. 네, 지워버렸네요. 그래서 a 제곱이 항상 2 마이너스 3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2a 마이너스 3이 있겠죠. 이런 범위를 만족할 거고 만족하는 범위는
공통해가 0에서 x가 2a-3 사이일 겁니다. 부등호에 유의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x는 0을 하나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면 x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두 개가 되려면 네, 여기 1이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2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이 만족해야 됩니다. 즉 2a-3이 1보다는 크고 같으면 되나요? 네, 같으면은 1을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커야 되고 2보다는 작은데 2랑 같아도 됩니까? 네, 같아도 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해에서는 이런 경우는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A의 범위는 2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범위는 이 세 번째 경우 범위에 완전히 포함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채택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경우가 나왔고요. 네 번째 경우는 A가 3일 때입니다. A가 3일 때는 역시 대입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0, A제곱, 그리고 2A-3, A제곱은 9가 되겠죠. 2A-3은 6이죠. 이렇게 벌어지고, 2A 플러스 3도 9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고, 공통인 범위는 여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미 0부터 5까지 포함이 되죠. 이렇게 5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만족하는 그 실수 x가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아니죠. 두 개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를 배제해주고요. 그래서 만족하는 A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A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는 3보다 크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 여기서 A가 3보다 큰 경우에는 A제곱이 2 플러스 3보다는 커지는 경우죠. 0, A제곱이 있고, 자, 이런 범위라면 A제곱이 2 플러스 3보다 더 크죠. 이렇게 벌어지고 2A-3은 또 이렇게 0보다는 또 큰 값이죠. 그런데 뭐 보시다시피 2A-3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보면 3보다는 A가 크기 때문에 이 값은 역시 3보다 크겠죠. 그렇다면 이미 공통해는 이 사이가 되는데 여기에서만 해도 0, 1, 2를 해가 포함이 되는 값이죠. 그래서 이 경우 이제 x가 0, 1, 2를 반드시 포함하므로 x가 두 개인 경우가 아니고 그렇다면 정수 x가 두 개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만족하는 a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경우를 종합했을 때 만족하는 a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에서부터 5까지 모두 살펴봤을 때 만족하는 a 범위는 2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다 라고 이제 답을 적어주면 완벽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답형 4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고 이 나눠지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충분히 해야지 판단할 수 있었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을 굉장히 세심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최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사용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숙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숙제가 뭐였냐면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는 여러분이 한번 꼭 했으면 좋겠어서 연습 삼아 한번 해보라고 딱 한 문제만 선택해서 오답노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간단히 적어주고요. 풀이를 보지 않고 스스로 한번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 반성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놓치고 있던 개념이 있는지 또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이제 방법, 문제를 푸는 스킬, 방법이 있는지 또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주어진 조건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적어보고 그 조건들이 힌트가 되어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우리가 문제를 이 풀이의 과정에는 그냥 문제를 푸는 과정이었다면 이 반성의 과정은 다음에 문제를 틀리지 않게 또 다음에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더 발전된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는 틀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이 시도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